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8년 대비 전공학문 진단과 대책, 즉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용 설명회는 학원에서 대부분이 이제 계획 잡아서 하는 일인데, 제가 원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가 며칠 전에 불현듯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가지고 이렇게 진단과 대책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고 여러분들하고 2018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는 것도 요긴하지 않겠나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은 목차에도 있듯이 영역별 유형, 그죠? 문제의 어떤 형태, 그 다음에 발문, 그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느냐. 이 발문이란 게 대체적으로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 시험에서 특히 중요한 게 발문의 형태가 3분되어 있죠. 정확하게. 기평, 서술형, 논술형, 문항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발문에 맞게끔 우리가 문제를 대해야 되겠고, 또 그 발문에 맞게끔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이 대충 제시될 수 있다 그러면은 공부하는 방법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방법이 있을 수는 없고, 우리가 한문이니 독해를 우선을 하고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기입서술, 논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 문제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보는 것은 공부하는 방법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죠? 한 2시간 정도 계획을 하는데, 그 2시간 정도에서 우리가 17년 작년 올해 시험 쳤죠. 이제 그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으로 하기에는 또 시간이 넘쳤고, 또 그거를 풀이하는 목적은 이 시간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죠? 간간히 풀이는 하겠지만 어떤 유형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풀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보충 프린트물이 기평 8제가 있고, 서술형 또 8문제죠. 서술형 8제가 있고, 논술형은 2문제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죠? 거기에 관해서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화두는 우리가 이거 발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묻는 질문하고 발문은 교육학적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는 것이죠. 그죠? 출제 요인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누가 얼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지, 모르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답은 미리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들어가는 게 또 필요하겠죠. 정말 상대방이 뭘 나에게 묻고 있는가, 상대방을 의중을 한번 캐치해 보려는 그런 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죠. 그런 자세가 오히려 더 시험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발문의 형태를 제가 대충 한번 회고를 해보면은, 우리 임용 시험이 첫 번째 실시됐던 것이 이렇게 주관식 형태 이렇게 하였어요. 그죠? 이제 97년도부터 이렇게 시작됐죠. 임용이. 그전에는 순위고사였죠. 그죠? 국립사범대와 사립사범대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던 그런 점에서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국공립 구분 없이, 그죠? 이제 임용고사가 실시된 게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2008년도까지, 그죠? 좀 10년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그죠? 제가 이쯤에서, 그죠? 이쯤에서 임용 강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까마득한 지난 세기의 일이 되어버렸네요. 그죠? 이때 이제 주관식으로서 우리가, 가끔 선택형도 나오고, 서술도 있고, 논술도 있고, 거의, 그죠? 500자, 600자 적어야 되는 그런 거창한 10점, 20점짜리 문제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선택형으로 이제 바뀌었죠, 여러분. 그죠? 선택형은
5년간 이렇게 실시되었습니다. 그렇죠? 09년부터 13년도까지 실시되었네요. 그렇죠? 이때가 이제 1차가 선택형, 이른바 오지선다였죠. 그죠? 5개 문항 중에서 하나를 뽑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그죠? 논술 이렇게 해서 큰 배점이 막 30점짜리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그죠? 지문의 내용도 많고 긴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서답형이라고 하는 지금 시험의 형태가 지금 4년간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년, 15년, 16년, 그래서 이제 이 17년 지난 12월 달에, 그죠? 우리가 내년에 입장에 섰을 때 봤을 때 이제 작년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작년 시험이 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2017년에 준비를 하지만 18년 대비 준비죠. 18년 대비죠. 그죠? 2018년 대비를 준비합니다. 결국 우리로서는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 12월 초순, 정확하게는 뭐 며칠 모르겠지만 12월 초겠죠. 그때 시험을 잘 치기 위한 고민입니다. 이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요 문제만 잘 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현재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앞이 안 보일 때는 여러분, 되돌아 보는 거죠. 회고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내년에 사용할 그 문제집의 이름을 거창하게도, 그러면서도 외람되게도 옹고지신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새 것을 알고 싶습니다. 2018년도에 어떤 게 문제가 나올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을 잘 칠 것이냐를 고민해 보기 위해서 답이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결국 뒤로 돌아볼 수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 이유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나간, 근 20년 가까이 되는 거죠. 지나간 이 여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온고가 되겠죠. 그죠? 과거에, 그죠? 이렇게 97년도부터 작년, 지금 입장에서는 올해, 이 문제를 우리가 곱씹어 보는 겁니다. 그죠? 분석해보고, 쪼개보고, 그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하면은 근접할 수 있을까?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했었던 이 기출문제를 보는 게 이런 이유다. 당연하지만은, 누구라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한,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지나간 문제를 통해서, 이제 내년에 맞이할 문제를 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너무 이야기를 급하게 서둘렀는데, 조금 보충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그죠? 서답형 문제에서, 그죠?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지만은, 특히, 그죠? 지금의 형태하고 똑같이 출제가 될 서답형 발문을 한번 주목해 보는 것은 더욱더 요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서답형 문제를 나눠서 보면은, 기평, 그냥 합쳐서 이렇게 볼까요? 그죠? 기평이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고, 이렇게 논술형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야 될 내용이지만은, 지금 이 논술 문제와 이 예전에 2차 논술 문제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특히 재작년 이렇게 논술 문제는 이제 독해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교과 교육론 문제입니다. 마치 학습 지도안을 짜는 역량을 시험 문제 형태를 갖춰서 물어보는 듯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때 논술 문제는 정말 논술 문제로 지문이 엄청 깁니다. 그죠? 독해가 바탕되지 않으면 전혀 손댈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문제가 A형이죠. 그죠? 그래서 A형에서 이제 이 기평이 8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6개죠. 그죠? 그래서 총 14문항, 그죠? 14문항이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2점이고, 이게 4점이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B형. 그죠?
B형은 뭡니까? 서술형이 그죠? 7개고, 그 다음에 논술형이 한 문제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5문제 플러스 2문제, 이렇게가 7문제를 볼 수 있죠. 그죠? 요 5문제는 4점이고, 요 2문제는 5점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제 보면 다 알지만, 이제 처음에 임용을 준비한 분을 제가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합쳐가지고 이게 8문항이죠. 그죠? 이렇게 8문항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40점, 그죠? 이게 40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학 20점하고 100점 만점 이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서답형은 14년과 15년은 약간의 출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입형이 1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뭐 평가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이제, 반성과 검토 끝에 16년도에 형태가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확정된 형태가 그대로 17년대로 넘어와서 이 형태로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자, 특별하게 여기 뭐 이의가, 그죠? 2년째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행 초에 어떤 혼란이라고 보고 약간씩 변동하다가 정착됐다고 보고, 이 형태는 그대로 18년도에도 내년에도, 그죠? 우리가 적용된다고 보면은 이상이 없을 겁니다. 이대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이 주관식 시험 문제나 선택형 문제와 또 다르게, 그죠?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정해짐으로써, 여기에 맞는, 문제 풀이, 그죠? 문제를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걸 한번 가늠해 보는 것은 기본적인 공부는 당연한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공부를 다시 이제 자기가 표현하는 그런 점에서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이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충 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죠? 자, 프린트물 1쪽에 보시면은 학습 전략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이 있습니다. 자, 서답형 시험이 지금 4년째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지문, 시험 문제 내용은 매년 바뀌고, 물론 뭐 중복되는 것도 가끔씩 있긴 있지만은 매년 바뀔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물어지는 형식으로서의 발문은 순환 반복되는, 특히 경서 같은 문제. 작년, 재작년에서 주석을 놓고 그 경문에, 그죠? 해석을 다르게 하는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경서 공부에 임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문의 광활함을 이해하는 독해력은 뭐 공부의 기본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고, 발문의 형식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이니까 어떤 시험에 대한 감각이 없을 수는 없겠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의 감각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보고 반성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은 여러분 공부하고, 그죠? 공부하고 이렇게 뭡니까? 시험 준비하고는 약간의 뭐 비슷하긴 비슷하지만은 좀 차별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공부는 그냥 자기 혼자, 그죠? 뭐 인격 수양으로 하든, 그죠? 독서의 즐거움을 가져오든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근데 너가 공부한 내용, 너가 보고 느낀 바를 답안지에 적어 제출하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하겠다. 우열을 가리겠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학과 부를 결정내버리겠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혼자만 해서 골목대장이 되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채점하시는 분에게 점수를 구체적으로 획득해 올 수 없는 답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 혼자는 막, 그죠? 지적 희열에 넘쳐나도 점수를 안 받아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좀 더 은밀하고 냉정하고, 그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따지자면은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이 있을 때 우리는 엄정하게 위인지학을 하는 거죠. 그죠? 한문에서 별로 해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위인지학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우리가 독자가 있고, 그죠? 여기에 책으로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텍스트가 있다고 봅시다. 그죠? 그죠? 자, 독자가 그냥 텍스트를 뭐, 오해를 하든 어쨌든 뭐, 즐거움만 느낀 뭐, 그 말이라는 식으로 독서해내는 거. 그죠? 이거는 뭐, 공부해서 그렇게 했죠. 그냥 우리가 쉽게 봤을 때 이건 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착각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보고 내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즐거운데, 그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는 여기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텍스트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약을 주는 자가 누구냐? 이제 이 문제를 만든 출제자겠죠. 이 시험이 되면 이 텍스트는 이제 뭡니까? 시험의 지문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거쳐가면 안 되고, 그냥 가면 안 되고,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그죠? 이게 우리가 발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출제자가 텍스트를 이렇게 읽어서 이런 답을 적는 게 정답이라고 정해놨습니다. 확정 지어놨습니다. 그 길을 가져가야지, 그죠? 여기서 답이 있는데, 이 지문을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는데, 혼자만 상상으로 엉뚱하게 갔을 때 그게 더 좋은 지문 이해를 할지라도 그는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이는 우리가 좀 비정한 세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오를 하고, 그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점에서 그 물음의 형식을 한번 주목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기를 조금 바꿔서 제가 이제 임용 준비하는 그 교재가 여럿 있는데, 감히 그죠? 노노맹자 이런 구절에서 좋은 말만 따와가지고 책의 이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온고지시인 거죠. 이 새 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출을 봐야 된다 이런 의미고, 방문양내 그죠? 문으로 넓히고 예로서 요약한다 해서 쉽게 영역별로 나누어서 이제 분류해서 보는 이런 방법이고, 강독집으로서는 뭐 영가 후진 이렇게죠. 구덩이가 차면은 넘쳐나듯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분출되는 게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고, 젊은 근사는 또 문제집의 이름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이런 책이 있었는데, 올해 제가 독해력 정진을 위해서 절차탕마라는 거죠. 또 이런 이름으로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아주 초보적인 것에서부터 임용, 그죠? 임용 실제 문제 푸는 그런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독해력 강화 텍스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험이란 것은 내가 그냥 공부하는 거, 내가 그냥 독서하는 거 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은밀함과 비정함이, 그죠? 배경에 깔려 있다. 이건 왜냐? 당락을 가르기 위한 겁니다. 그죠? 당락을 가르기 위한 겁니다. 그런 것 바탕으로 이해해 두시고, 우리가 이제 뭐 이번 학원 강의고, 그죠? 제가 여기서 가져오지 못했는데, 다른 책에 있지만은, 우리가 공부할 내용으로는, 그죠? 이렇게 10개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10개 영역이죠. 그 표로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표가 없네요, 그죠? 교과 교육론부터 이렇게 경서, 한시, 소설, 그죠? 한문학 개론, 뭐 이런 거 나중에 처음 듣더라도 굳이 메모할 필요 없습니다. 책에 보면 흔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해가지고 10개 영역이 다 있습니다. 여기마다 배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이 교육학은 한 30% 정도 내죠, 그죠? 엄청난 비중 차지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교과 교육론이란 이름으로 사실은 내용학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30%에 플러스 내용, 이 교과 교육학이 30%고, 교과 내용학이, 그죠? 내용학이 한 70%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30%도 형식만 교과 교육학 문제지 사실은 내용학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교과 교육학 문제가 그런 외형만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그죠? 이 논술형, 이 10점짜리
이 논술의 배점이 한 문제 나오는데, 그죠? 이 한 문제, 이렇게 10점짜리 문제가, 교육론 그 해설서를 기본은 숙지하고 있는데, 플러스로, 그죠? 요구사항에 맞게끔 답을 적어내는, 그럼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수업 지도안을 하나, 변형된 수업 지도안 하나 작성하는 만큼의, 그죠? 노력이 필요한 그런 문제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풀어야 되리라 봅니다. 그죠? 자, 이야기에 연결해서 그런 문제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갑시다. 그죠? 자, 제가 논술형 문제를, 두 문제를 가져왔는데, 우선에 마지막 14쪽에, 그죠? 마지막 14쪽에, 논술형 8번 문제죠. 17년도 대비 문제고, 논술형 8번 문제죠. 그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 독해할 것도 없습니다. 독해에 무너진 것은 첫 줄에 있는 거죠. 장, 불이, 기, 혐자, 호화. 그죠? 이게 어문으로 읽느냐, 반어로 읽느냐, 그 해석 차이. 이건 우리가 뭐 2점짜리 독해 문제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토가 어떻게 되고 허사가 어떻게 되고 그죠? 여기서 학습 내용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며 등등 그런 게 이제 작성 방법에 밑에 들어가 있죠. 그죠?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서 적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독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채 10%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문제는 여러분 독해만 되면은 물론 지금 문제도 그런 문제는 또 있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독해가 거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논술 문제는 독해만 되면은 거의 그죠?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독해는 뭐 비중이 채 10%도 안 된다는 것. 그럼 우리가 잘 보고 이 문제가 작년 문제도 그랬죠. 작년 문제도 여러분 어려운 한시 제가 문제는 이불로 안 가져왔는데 어려운 한시 문제가 한시가 3개 정도 들어가 있고 그 해석이 밑에 교사들 간에 협의한 사항에 다 해석이 돼 있었습니다. 해석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내느냐, 엮어내느냐, 한편의 논술문을 만들어내느냐가 문제였지, 그 한시를 해석하고, 거기서 주제를 찾아내고, 이런 것은 그다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없지만,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문제만 준비할 것이냐? 꼭 그런 건 아니죠. 그 전에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15년도 앞에 13쪽에, 그죠? 13쪽에 15년도 논술 2번 문제를 보면은, 이거는 또, 그죠? 독해하고는 또 다시 좀 다르게 어떤 한문학사적인 배경만 가지고 있으면, 한문학사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나중에 조금 언급하겠지만은, 아무튼 논술의 문제의 형태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달라지는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교육론이 이렇게, 큰 논술형 문제로 나오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죠? 쉽게 영역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물 이쪽으로 가서, 그죠? 원래대로 와서, 제가 이제 연간 강의 계획을 이렇게 올려두었는데, 그죠? 다름이 없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출문제를 다시 분석해 내면서, 그죠? 이 공부에, 그죠? 우리 학습할 내용의 이렇게 범위와, 그죠? 범위와 이런 방향, 그죠? 이런 걸 우리가 가늠하기에, 기출문제만한 이상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기출문제를 1단계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해서 나가고, 그래서 이제, 한문 공부의 큰 틀은 독해와,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배경 지식이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배경은 뭡니까? 문학과 이렇게 역사와 철학이 공동으로 어우러지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서 다 같이 공부해 두게 되겠죠. 그죠? 이제 또 이 기본적인 해석하는 그런 역량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이런 배경 아는 거로 또, 그죠? 사상 누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우러지는 식으로 나와서 이제 방문양내, 젊은건사, 영가우진 이렇게 책 이름을 정해놓고 공부를 추진해 나간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임용 그 준비의 방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더 정리하자면은 기출문제에서 공부의 방향과 범위를 정하고, 그죠? 추가로 좀 더 이제 보충해 나간다. 막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범위가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완벽하게 다 대비하기는 힘듭니다. 그죠? 주요한 그 형태를 알고 대강 이렇게 걸려들게,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험 범위보다 좀 더 적은 양을 공부할 수밖에 없겠고, 어떤 경우는 시험 범위보다 좀 더 크게 공부할 수밖에 없겠고, 그건 경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영역에 따라 가지고 기출문제만큼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그죠? 그 글씨체를 묻는 문제, 그런 문제를 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 설문예자를 통해서 그 많은 글자의 해서체와, 그죠? 전서체를 다 공부하고 한다. 그건 어리석은 공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배점 또 2점짜리 문제로 한 문제에 겨우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아마 기본적인 감각점도 익히고, 좀 무책임한 말이지만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다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류할 건 보류하고, 남이 또 이제 체계를 잡아서 갈 거는 또 확대시켜 나가고. 그래서 이제 얼비슷하게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게, 우리가 공부의 기본 틀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입형 문제와 서술 논술형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이런 문제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냐, 막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년에, 그죠? 기입형 8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기입형 문제입니다. 2점짜리 문제입니다. 그죠? 다음, 그래서 비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사법 이랬습니다. 그죠? 뭐 수사법의 밑줄 하나 쳐줘야 되겠죠. 그죠? 수사법. 지난, 우리가 교육과정 해설서가, 그죠? 해설서가 2011년 361호가 있고, 그죠? 2015년 47호가 있죠. 그죠? 근데 사실 작년에 새로 적용되는 요거를 중심으로 공부했고, 그 전에 공부하신 분은 막 이것까지 관심을 좀 두었는데, 거의 여기서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요 작년에 요 2009년과 같은 거죠. 그죠? 2009년도 그게 시험에 또 논술형 문제 10점짜리로 나와서, 그 전에 공부하신 분 말고는 좀 당황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 수사법이 한 3년, 4년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뭐 깊이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주 과장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그죠? 첫 문제니까 조금 읽고 가보면, 그죠? 진사간화조, 진화조, 진화가 이런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죠? 우여부터 끝세표를 쳐서, 그죠? 7은 사구절이죠? 첫 줄 오른쪽 끝에 취래 올렛자까지 끝세표를 쳐두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강도 가는 시간이 아니고 2점짜리 답을 하나 찾는 문제라면은 처음부터 이걸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걸 해석을 다 하고야 답이 나온다 그러면은 2점짜리 문제로는 너무 무겁죠, 여러분.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일단 보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진화가 이런 시를 지었고, 그래서 폄자가, 그죠? 그걸 논평하는 자가 낙화, 칭, 심, 일촌이죠. 떨어지는 꽃이, 그죠? 깊이가 1촌이라고 칭한 거. 꽃이 떨어져서 1촌이 된다는 것은 사반어리다 그랬죠. 흡사인 듯하다 그랬죠. 이치에 배반하는 듯하다 그랬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자, 사반어리의 밑줄, 그죠? 그게 이 대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에 맞지 않게 과장이 되어 있죠. 그죠? 그건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그 전체적인 뜻에서 그 내용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태함이 시에서 말하기를 포색부터 또 꺽쇠표 쳐서 그죠. 7은 4구절 세 번째 줄 가운데 노상 비와 일, 슬, 심까지 꺽쇠표 그죠. 여기도 뭔가 맞지 않는 구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왈, 일, 설, 한 무렵이죠 그죠. 한 무렵은 곧 우심어 일척의죠. 한 자보다도 더 깊다 그랬습니다. 꽃이 그죠. 기루에 꽃이 흩날리는 꽃이 한 무릎 길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무릎이면 적어도 한 30cm 정도. 한 자보다 깊다 그랬으니까 한 자가 한 30cm죠. 뭐 경우에 따라서 키가 크면 한 50cm 정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태백의 시에 그죠. 연산 설편 설편 대여석이죠. 설편이 눈덩이가 방석만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크지만 어째 눈덩이가 이렇게 방석만 하겠습니까? 또 있죠. 백발 삼천장이다 그랬습니다. 흰머리가 3,000길이나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길어도 어째 3,000길이나 되겠습니까? 다음에 소동파의 소자첨의 시에 보니까 대견 여옹앙 이랬죠. 그죠? 견자가 고치견이죠. 누에 고치할 때 그죠? 누에 고치할 때 그죠? 누에 고치 그 크기가 그죠? 항아리하고 쟁반만 하다 그랬습니다. 항아리만 하죠. 그죠? 아무리 누에 고치가 크지만 이 쟁반만 항아리만 한 게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과장을 많이 썼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불가 이사해의다 그랬죠. 말을 가지고서 뜻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래 됐습니다. 자, 불가 이사해의 이 구절이 이 뭡니까? 이 시화의 주제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사 의 이 시어를 가지고 그죠? 이런 사용된 시어를 가지고 이런 주제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어가 여러분 지금같이 아주 이렇게 비논리적이죠. 그죠? 무슨 누에 고치가 항아리만 하다 그러고 눈이 방석만 하다 그러고 흰머리가 3,000길이나 된다 그러고 그죠? 우리가 시에서는 이런 뭡니까? 과장도 허용되죠. 그죠? 이런 비약도 허용되고, 그죠? 뭡니까? 이런, 그죠? 생략도 뭐 허용되고, 그죠? 여러 가지 기법이. 우리가 이걸 보통 시적 허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죠? 시에서 이렇게 허용되는 문법이 파괴돼도 관계없듯이,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데 의해 가지고 주제를 찾는 것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구절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말의 형태가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이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과장입니다. 그죠? 꽃이 떨어지지만은 한 촌이 된다. 한 촌은 여러분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7.5cm 정도 나오네요. 그죠? 그죠? 한 치는 1촌은 한 자의 이 촌이 그죠? 이 촌이 뭡니까? 척이죠. 이 척의 뭡니까? 4분의 1이네. 그죠? 한 척이 보통 30cm 정도 됩니다. 그죠? 이게 30.3cm인가 이렇죠. 30.3cm이 되니까 이거는 한 7.5cm에서 8cm 정도 돼요. 꽃이 7.5cm 정도 사이면 그렇죠. 근데 이보다 더하게 그죠? 이거는 뭡니까? 무릎 하나가 된다 그랬으니까 무릎 대충 한 이 정도 길이가 되니까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기서 내용을 우리가 다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아, 이게 지금 지나친 과장이구나. 그래서 과장법을 찾아가지고는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그죠? 자, 이건 이제 기입형 문제에 맞게끔, 그죠? 아, 이게 어떤 그 수사적인, 그죠? 비유냐, 은유냐, 뭐 직유냐, 그죠? 어인법이냐, 무생물을 사람에다가 그죠? 생명이 있는 데다가 대비한 것이냐, 어떤 것이냐, 그게 초점을 맡아가지고 접근해서 빨리, 아, 이건 지금 사실보다도 더 크게 표현한
그죠? 그런 내용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 또 자꾸 연습해 보면서, 여기에 맞게끔, 그죠? 여기에 맞는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감각이 요청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14번 문제도, 그죠? 자, 이런 문제가 몇 년 나오다가 작년에는 안 나왔네. 그죠?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옹금년 기억에 화오조. 미 부정이니까. 까마귀를 그리지 않았다. 이래 돼요. 까마귀를 그리지 않습니까? 이래 되죠. 왜 까마귀를 그리지 않습니까? 올해는 왜 까마귀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까마귀를 그린다는 표현이, 그죠? 지금 보니까 나이별로 우리가 동그라미를 한번 치고 할까요? 자, 민홍은 남양 사람인데 중략되고 7세에 동그라미, 그죠? 다음에 12세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13세 동그라미, 다음에 18세 동그라미, 그죠? 24세 동그라미, 그 다음에 G40, 40세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그죠?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70의 동그라미, 그죠? 자, 이 7살 때부터 뭡니까? 70살까지, 그죠? 매년은 아니지만 그 나이에 맞게끔 뭡니까? 벽에다가 뭐 좋은 그런 글귀를 써뒀죠, 그죠? 7살에 대서 기벽왈이죠. 그 벽에다가 크게 글씨를 썼습니다, 그죠? 12살에 계속 쓰다가 그 처가 이제 70에 이르러가지고 하지 않기에 올해는 왜 벽에 까마귀를 그리지 않느냐.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게 몰입해가지고, 그죠? 의조사 따지면서 정확한 지격을 바탕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는 평소에 강도가는 태도와는 다르게, 그죠? 좀 거리를 두고, 나이면도 쭉 섰는데 올해는 안 하느냐, 까마귀 안 그리느냐, 벽에 왜 시커멓게 색칠을 하지 않느냐, 즉, 글씨를 쓰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찾아내는 감각이 요청되는 문제니까 이게 2점짜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극히 감각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내용을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죠? 14년 기입형 9번 문제 보시면 이 문제도 여러분 아주 그 발문의 특성에 맞게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발문의 특성에 맞게끔 답이 찾아지지 않으면은 좀 하기 못한 말이지만은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좋은 말로 보류하고 뒤로 가야 되고 좀 심한 말로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2점짜리 문제인데 여러분 나를 다 해석하고 있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2점을 찾기 위해 가지고 나를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답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포기하고 넘어가는 게 빠르죠. 그죠? 또 이 나학을 해석 다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가에서 답이 다 나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체도, 그죠? 문체도, 거의 빠지지 않게 나오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아까 제가 쉽게 영역에 한문학 개론이라는, 그죠? 그런 영역인데, 그 영역 안에 보면은 우리가, 문체의 특징을 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교육과정 해설서에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체에 관해서도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아까 문체를 안 실었나? 오쪽에, 그죠? 제가 이 페이지가 약간 달랐구나. 지금 본 게 4쪽에 있고, 5쪽에 보시면은 제가 문체를 조금 메모해 놨죠. 참고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그죠? 기본적으로 독해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뭡니까? 독해보다도, 그죠? 독해보다 이렇게 뭡니까? 배경 지식이
배경 지식이 우선하는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되겠습니다. 다 여러분 독해를 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는 독해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2점짜리 문제니까 그런 특징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체를 우리가 대충 사각형 속에 있는 정도가 이해되어 있다고 보고, 그죠? 가를 보면, 그죠? 장인지장이죠. 장인. 그 일하는 인부들의 어른이죠. 그 인부들의 대표적인 어른이 이면포량이죠. 그죠? 자, 면이죠. 밀가루를 가지고 대들보에 던지다. 이래 되죠. 그죠? 국수가락을 대들보에 던지고, 그래서 송차문이 축지죠. 이 문장을 외음으로서 빌었다. 이래 되죠. 빌축자, 그죠? 빌었다. 이래 됩니다. 자, 목수 중에 대표 목수가, 그죠? 국수, 즉, 면을, 그죠? 대들보에 던지면서 이 문장을 외고 빌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그죠? 우리가 대들보가 뭡니까? 이게 이제 기둥동이고, 그죠? 기둥이고, 요 천장을 떠받치 주는 요게 이제 대들보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저 대들보 양자, 그죠? 나무목이 없어도 되고, 그죠? 자, 이게 이제 짓기가 어렵겠죠? 요즘같이 뭐 포크레인이 있어가 들어가지고 세우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집이 거의 형태가 완성됐대 가지고 식을 하죠, 그죠? 이걸 우리가 상량식이라고 하죠. 대들보를 올리는 식, 그랬죠. 그죠? 이럴 때 여러분, 지었던 문장을 말하는 거네요, 그죠? 상량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오신화에, 그죠? 용궁부연록에 보면은, 그게 용궁부연록에, 그죠? 용궁부연록의 주인공이 한생이죠. 한생이 용궁에 가가지고 상량문 하나 짓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죠? 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나오고 끝입니다. 그 뒤도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뒤는 뭐가 나옵니까? 상량문의 특징이 나오죠. 자, 상량문이라는 말을 모르는데 상량문의 특징을 설명한다고 해서 상량문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사실은 여기서 정답의 여부는 결정났습니다. 그죠? 그 문장의 수미는 모두 변형문을 썼는데 중간에는 6시를 진열해가지고 시는 각각 사구절에서 사방상하로 안배했다 그랬습니다. 되게 세속적인 예법이다 이래 됐습니다. 상량문 온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백날 해봐야 답이 나온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죠? 바로 이렇게 답이 찾아지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나그래는 이 또 특징은, 이 상량문의 특징은 여러분, 아량위라는 그런 후렴구가 반드시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런 지식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 몰라도 여러분 그래서 답이 찾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자, 아량이만 표시하고 나중에 여러분 역본을 가지고 뭐 공부하실 분 해주시 바랍니다. 네 번째 줄 오른쪽에 아량이 있죠, 그죠? 그게 밑줄 하나 쳐주시고, 그 밑에 줄 왼쪽에 아량 위에도 밑줄 하나 쳐주시고, 그 밑에 줄 또 약간 왼쪽에 아량이, 그죠? 또 그 밑에 줄에서 약간 왼쪽으로 와서 아량이죠. 또 그 밑에 줄에서 약간 왼쪽으로 아량이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도 아량이가 있고, 그죠? 그런 후렴구가 붙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기평 문제, 그죠? 5번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6쪽에,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독해하는 그런 성실한 자세로 꾸준하게 작품 수를 늘려가면서 정확한 독해를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면 그냥 얻어지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답이, 그죠? 이게, 품사에 관한 문제인데, 그죠? 품사도 교육 과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아까 2009년 11년도죠. 그거하고 2015년도에 따른 그 품사를 보면은 실사와 허사로 나누고, 그죠? 그 위에 중간 사각형 네 번째 줄 오른쪽에, 그죠? 허사에 속하는 품사로는, 그죠? 허사에 네모 하나 쳐주시고, 허사에 속하는 품사 네 가지의 밑줄 치고 갑시다. 계사, 접속사, 의조사, 감탄사 이래 됐습니다. 그죠? 그 한 01-06으로 되어 있는 그 사각형 있죠? 중간에 있는 사각형에 그 마지막 줄 오른쪽에 허사에 속하는 품사로는 계사, 접속사, 의조사, 감탄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게 허사의 분류가 다릅니다. 허사 대신에 전치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밑에 나와있지만 전치사라는 말 대신에 그죠? 계사라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또 그죠? 이렇게 수러 그죠? 뭡니까? 목적어 그죠? 보어 이런 거죠. 주어 그죠? 이런 성분에 관한 용어도 그전엔 목적어라 쓰다가 이게 이게 연도는 잘 기억 못하겠고 7차 그 바뀌면서 피너라는 말을 잠깐 쓴 적이 있습니다. 그죠? 목적에다 일부에 보가 들어갔죠. 목적보다 범위가 약간 넓은 그죠? 개념인데 해설서에 이런 용어를 쓰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또 이런 용어 쓰지 않습니다. 그죠? 전치사라는 말을 쓰다가 전치사 대신에 이렇게 뭡니까? 계사라는 용어를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라는 말을 분류할 때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에 그죠? 이 문장 이래 돼 있죠. 문장 앞에 써 가지고 그죠? 이 명사나 그죠? 명사 상당 의구 앞에 서 가지고 뭐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자 그대로 전치가 되는 거죠. 전치사 그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면은 자격으로도 쓰이고 수단으로도 쓰이고 그죠? 이유도 나타내고 등등 이래 쓰이는 이런 용어를 전치사라는 말을 그 해설서에 해당될 때는 써도 괜찮았겠지만 지금은 쓰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계사가 되겠죠. 그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 해석을 정확하게 해내도 그 용어 사용에 그 해당 교육과정 그 해설서에 맞는 실익이 아니면은 오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밑에 보듯이 2015년 47호에 준해가지고 계사, 접속사, 의조사, 감탄사, 그죠? 실사와 허사로 나누는데 허사가 이렇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의 양류 이하 진실로 이유, 좋은, 그죠? 좋은 이유가 있다 이럴 때 이유는 명사가 되는 것이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정확한 독해를 바탕으로 또 뭡니까? 이런 품사의 용어를 어떤 교육과정에 입각해가지고 알고 있느냐?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약간의 차이도 우리가 주목하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다음에 7쪽에 와서, 그죠? 작년도 기출 문제인데 지문의 길이에 비해 가지고 배점이 작죠. 기입형 문제입니다. 그죠? 지문의 길이에 비해 가지고 배점이 작은 문제인데 이건 이제 본문에서 찾는 문제죠. 본문에서 찾아야 밑줄 하나 쳐 두시고 그죠? 자, 그냥 이 가로 속에 어떤 지식이나 그죠? 배경을 묻는 문제라면은 또 그게 맞게끔 생각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본문에서 찾는 문제입니다. 그죠? 본문에서 찾는 문제. 그래서 대충 내용은 뭐 나중에 여러분 지금 해석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죠? 그 물고기를 기르는데 물고기에다가 이 편지를 하나 던지니까 그죠? 물고기가 그것을 삼켜버렸죠. 삼켜버려 가지고 저 말리를 가가지고 이역 말리를 가가지고 그 생선가게에서 그죠? 잡혀가지고 배를 가르니까 거기서 편지가 나왔다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내용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이 내용에서 유래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유래되어 가지고, 잉어의 뭡니까? 뱃속에서 나온 이 글을 편지라고 일컫는 용어가 있죠. 그죠? 이 글에서 유래된 건 아니지만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편지가 나왔다 해서 편지를 이루는 일반 용어가 되는 용어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쌍미죠. 그죠? 잉어리자. 그죠? 이게 편지를 뜻하는 말이죠. 그죠? 만약에 여기 이 구절에서 유래된 편지를 뜻하는 용어를 적으시오 그러면은 이런 용어를 모르면 답을 적을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는 흐름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편지를 듣는데 그 편지를 들고 갔다. 뭐 그래 되는 놈에서 그죠? 이제 이 비단에 섰던 이 백서 이렇게 이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좀 독해를 하되 근본적으로 다 독해를 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독해는 독해인데 기평답게 독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기평답게. 그 다음 소설 문제는 그죠? 지금 소설이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쯤에서 그죠? 주관식으로 했던 이쯤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몇 년간 계속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출제하신 분이 소설 전공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를 일입니다만은 그죠?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요 4년 여기서 뭐 요 15년에 그죠? 금우시나 뭐 제목 아는 문제 2점짜리 문제로 잠깐 나온 적 한 번 있고 그죠? 2점짜리입니까 그게? 뭐 어쨌든 나온 적 있고 그죠? 뭐 그 전에 가나다 순서대로 나오는 거 좀 나오고 아주 그 별로 비중 없이 나오고 그죠? 또 2016년도도 그죠? 이 소설 문제라고 해야 되겠죠? 최치원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또 독해 준하고 뭐 본문에서 찾는 겁니다. 이 최치원은 자가 고온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제 최치원에 가서 시를 하나 지은 게 두 번째 주 가운데 호쌍여분이죠. 두 여자의 무덤이 됐습니다. 두 여자의 무덤이 이제 기억에 그죠? 이랑이 속으죠. 거처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또 우리가 라말 여초에 그죠? 이 라말 여초에 뭡니까? 이 전기 작품 중에서 대표적인 이렇게 뭡니까? 최치원 그죠? 이른바 쌍여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죠? 이렇게 두 상으로 두 자매죠. 두 자매 이렇게 뭡니까? 무덤이라는 이런 소설을 모르고 답을 찾는다면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건 아니겠지만은 쉽사리 그렇게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최치원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런 거는 그저 얻어먹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게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전혀 모르는 내용에서 독해와 그죠? 그 다음에 배경적인 지식 이런 게 와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설사적인 지식이 필요한 문제, 한문학사적인 지식이 필요한 문제랄까, 그죠? 뭐 이런 또 한자가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또 뭡니까 이게 문제별로 이런 감각적인 요인들 그죠? 이거를 여기에 의지할 것인가 여기에 의지할 것인가 이런 걸 잘 살펴야 되는 부단하게 실력을 갖춰가되 남에게 보여주기 하고 또 캐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 답이 뭘까를 예상하는 그런 능력이 오히려 더 시험을 잘 치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죠? 그럼 또 한번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다음 여러분 8쪽에 그죠? 이제 16년도에 기입형 4번 문제로 경서 문제인데 자, 이런 발문을 잘 봐두시고 우리가 보통 그죠? 시험 문제가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네. 그죠? 여기에 이제 대문으로서 경문이 있습니다. 그죠? 자, 논어가 되든 맹자가 되든 그죠? 나오고
그 다음에 주석, 그죠? 1이 있고, 이렇게 주석 2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주석이 서로 경문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따라서 비교하라, 이런 문제죠. 대체적으로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주자의, 주에서, 그죠? 주자, 주석이 나오고, 밑에는 이제, 노는 고금주라든지, 맹자, 요의라든지, 그죠? 다른 이렇게, 주자, 주석 말고 다른 주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대비를 생각하면은, 이 정도만 공부하면은, 이거는 저절로 되는 정도겠죠. 이름까지, 그죠? 노는 고금주에서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그냥 노는 고금주 우리가 독해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 좋은데, 노는 고금주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노는 고금주를 본다. 이런 식으로 쫓아다녀서는 공부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그죠? 그 많은 책들을 어떻게 다 볼 겁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일인 정도로 나오면은, 걸맞는 정도의, 그죠? 이렇게 적절하게 바운더리를 정해놓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어디 이름도 없는 소설이 하나 나왔다고, 그거를 다 보겠다고, 그죠? 그게 준하는 그런, 관련되는 소설 작품을 다 보고 간다. 10년 계획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내가 승부를 걸겠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어디서 승부를 걸겠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 정도를 가지고 시험장 가면은 남들보다 앞설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딱 요긴하게 해서 가는 게 중요하지. 기울이면서 이것도 기울이고 저것도 기울이고 이렇게 가지고는 공부가 방만해져서 감당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금주가 되든 맹자 요의가 되든 다산의 주석이 좀 많이 나오는 경향입니다. 그죠? 이름도 없는 그런 주석에서 가져와서 보든지, 그래서 사서에서, 그죠? 특히 논맹, 그죠? 사서에서 주자, 주석 정도를 해석해낼 수 있으면은 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그죠? 발문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또 2점짜리니까 더 쉽겠죠? 그죠? 인자지. 인자의 마을에서 거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자가 거처하다는 뜻으로 써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동사로 쓰인 것이고, 그죠? 나는 뭡니까? 마을에 인우지 속이 있으면 미가 된다 그랬죠. 마을이니까 뭡니까? 이건 또 명사가 되겠죠. 그죠? 그죠? 이런 형태에 익숙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점짜리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은 안 되죠. 자, 그런 내용 보시고, 밑에도 비슷하죠. 옛날에는 관을 설치한 것이 폭을 막고자 한 것인데, 지금의 관은 오히려 폭을 하고자 한다, 이러죠. 근데 이제 폭은 폭도에 준하는 것이고, 기억의 폭은 폭도고, 니은의 폭은 남폭한 정치인데, 결국 세금이죠, 그죠? 세금이라는 힌트가 가에서 나오죠. 그래서 가 첫줄 오른쪽에 관시죠. 시장을, 그죠? 그죠? 시장을, 감시, 시장을 이제, 할 때는 기부정이죠. 기찰만 하고 정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그죠? 정은 이제 세금 매길 정으로, 그죠? 세금 매길 정으로 밑에 주석에는 참고로 되어 있고, 그죠? 이제 맹자의 본문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간단한 문제지만은, 경서가 또, 그죠? 공부를, 그게 맞게끔 주석에 참고해가지고 공부해 두지 않으면은, 쉽게 답을 찾기는 어렵다, 이래 볼 수 있겠는데, 가에서, 그죠? 기부정, 할 때 이 정자의 뜻, 그죠? 세금 매길 정, 이런 뜻을 알았으면 또 문제가 안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자, 기표 문제를 어둡게 좀 보았습니다. 그죠? 서술형하고 좀 남았는데, 잠시 쉬었다가 뒤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